대표적으로 이 김 후보자의 딸이 풀브라이트 전문회 회장 있을 때 이제 자신이 회장 있는데 딸을 장학금 1억 정도 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식의 아빠 찬스라는 의혹들이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소위 일기 내각에서 아직 사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청문회 주도권은 사실 민주당이 완전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인준, 즉 국회 표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대 정부의 초대 장관들, 그러니까 일기 내각 살펴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것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도 일기 내각 때는 3명이 낙마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었고 전창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정도씩은 낙마를 했는데 더더군다나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총리를 원하면 민주당이 낙마를 시킬 수 있는 국면. 그러니까 윤석열 이 당선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한두 명 정도는 당연히 내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받았던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어제 터져나온 뉴스가 저 오늘 좀 듣고 충격받았는데 이른바 방석특종 심사 이거 이제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의혹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사실 그 보도가 어제 나왔잖아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장관 후보자가 당선인 측에 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어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전체적인 비중은 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먼트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부각되는 게 부담이었을 테지만 또 연이어서 그런 무릉업소에서 그런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법인카드 문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당선인 측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대부분의 이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할 때는 100% 아닌 경우도 있고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대통령이 나가기를 좀 원하는데 당사자를 너무 억울해서 청문회까지 가고 싶어요. 바뀌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예요. 정말 그냥 퍼센트를 표현하자면 98%는 조율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거의 뭐 당사자 내지는 대통령이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런 사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당선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주변에서 그런 답상을 조율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먼저 낙마한 건 약간 의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 언론의 뭐 대부분을 점유했던 것은 정호영 의원 노출이 되는 후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청문회 중인데 최 기자님, 정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지금 지금까지 당당한데 뭐 후보자도 계속 강행을 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근데 김인철 후보자가 저런 이유로 어쨌든 사퇴를 했으면은 본인도 본인이 그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오늘 할 말을 좀 하고 싶은 게 많이 분위기 돋보여. 방법이라 좀 보거든요. 청문회까지 하고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 버티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근데 지금 아들 논문 문제가 계속 더 커지고 있는데 수사 의뢰를 계속 가고 있고 고발도 한다고. 그리고 대구 쪽 경찰은 이미 움직였고 자칫 이러면은 또 제2의 조국 전 장관 집안처럼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요. 바로 그냥 비교가 됐잖아요. 초기부터.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김인철 이 후보자가 참 영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청문회 안 하고 이 정도면은 이제 가족 더 뭐 수사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끝나죠. 뭐 장학금 토해내거나 이러지 않고. 근데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끝까지 간다 이러면은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본인이든 저기 대통령 후보자든 한번 이걸로 청문회 이후에 한번 이 내용을 토대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로도 한번 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박 기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주고 새 정부 초기에도 나쁜 영향 준다 부정적인 여론 커진다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인철 후보자는 어쨌든 어제 당선인 측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조율했을 것이다 교감이 있었다고요? 그럼 정호영 후보자는 지금 당선인 입장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청문회까지 바로 결정하겠다
40년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당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40년지 친구로 알려져 있었고, 물론 이후에 당선인 측에서 거리를 뒀지만. 친구는 뭐 아니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긴 했는데, 또 어찌됐든 간에 당선인의 입장이 좀 뚜렷한 거잖아요. 청문회까지는 가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원들이 좀 나서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의원이 2명 정도 있다고 본인한테 얘기했다고 제가 이제 말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섰다가는 아무래도 당선인한테 찍힐 수가 있고, 근데 그 얘기는 즉 당선인이 그만큼 청문회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네, 입장이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당에서는 다루기가 까다로운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변수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청문회까지 가서 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더 큰 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된다라면, 어떤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낭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내에서 반발 여론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당선인도 당초에 청문회까지 보고 거기서 판단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호영 후보자를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주면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자를 지킬 수는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계속 돌아갈 거거든요. 네네. 그런 변수들이 같이 좀 갈 것 같은데, 또 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로고송 내놨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목 하나가 좀 인상적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발목을 잡지 마, 이게 제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방선거로 고성이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프레임 싸움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어떤 하나로, 말인지 궁금하네요. 하나로 다 환원이 되는 거죠. 결국엔 국민의힘도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거는 민심에 달린 거고, 그 민심이 조만간에 숫자로 나오는 게 지방선거잖아요. 네네. 그걸 염두에 두고 서로 간에 이런 프레임 싸움을 계속하면서 해도 될까, 네. 버텨도 될까, 혹은 뭐 낙마를 시켜야 될까, 이런 변수들이 계속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정호영 후보자 지키기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하긴 한데, 지금 좋아요. 박 기자님 말처럼, 최 기자님. 제일 핵심은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늘 이틀째 인준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 인준 여부와 민주당 어느 인사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낙마 대상자와 인준을 같이 연결시키는 그 지렛대 역할, 지렛대 전략을 가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인 건 사실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얘기가 없진 않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공식화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고, 누구 빼주면 총리 인준 해주겠다. 그게 너무 길 같죠?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한덕수 후보자는 민주당에 대해서 콧노리 패다. 그리고 이걸 쥐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또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낙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낙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콧노리패는 일단 쥐고 있어야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일찌감치 낙마에 시켜버리면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잡고, 민주는 며칠 더 끌다가 아마 본인이 다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꼭 연계시킨다 만다라고 생각을 들면서 모여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 시점을 나중에 제반으로 소위 말하는 책임론을 활용해서 의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이거는 추정인데, 제가 추정한 건 아니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부적격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한덕수 후보자는 낙마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여러 가지 명분을 계속 민주당이 쌓고 있는 그런 분인데, 자료 제출 미비해서 청문회 한번 보이못하고, 청문회 해봤는데 너무 내용도 부실하고 의혹이 많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수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이 부분인데 조금 싱숭생숭한 게, 민주당 안에서? 이 한덕수 후보자가 원래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개인적으로 인연들이 하나둘씩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어본 건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분이라서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이라는 걸 잘 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인준에 찬성표를 던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당 분위기가 조금 뭐 찬성은 아니다라고 비슷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인준을 안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막상 표결이 이게 무기명이라서 붙이면은 통과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 리더십이 취약한 편이거든요. 아마 그 전에
딱 그 잘 조율을 해서 좀 단일적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은 생각보다 인준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야, 이렇게 보이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지인들이 지금도 민주당 안에 많다. 예. 야, 이런 또 취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원래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사실 한 아, 거고요. 왜냐면 진보 보수 정부를 만나했다. 그렇죠. 그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네.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것도 압도적인 상황에서 그걸 돌파할 카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게 하나 먹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이제 그최 기자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익명 투표인 거잖아요. 무기명 그렇죠, 투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사실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덕수 후보자와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미안해서 그 찬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냥 반대를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결과가 나올지는 또 모르는 무기명이라 에이 밀어주자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밀어줬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당의 입장에 따라서 반대를 할 수도 그렇게 할 있는 수도 있고, 거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보자면 원내 지도부가 못 보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이름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럼 원내 지도부 신경 안 쓰고 해주고 싶은 대로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좀 모르겠어요. 김영 투표에 또 숨어있는 본인이 정말 많이 신기하게 들더라고요. 있습니다. 이제 청문위원이니까 김우겸 의원한테 어제 네. 18번 만에 통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전화를 계속 시도를 엄청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김현장에 있는 동안 뭐 이제 어떤 특정 사안으로 공무원들에게 전화한 바가 없다 그랬더니 저에게만 18번 전화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공개했는데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한테 인준을 잘 부탁한다고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구나라는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청문위원이니까 이제 김우겸 의원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일반 청문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아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우리 그저 원래 한덕수였으니까 이런 또 동정론이 일 수도 있다. 저는 자, 민주당 안에서 이러다가 통화 기록 조사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데, 저 원래 4일, 내일 예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뤄질 것 같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미뤄지긴 했어요. 미뤄졌어요? 예, 근데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내일은 안 한다, 이게 입장이고. 어. 그 뭐 표면적으로는 증인 채택이